네, 대구시장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송영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대구시장 당원들 많이 뵙고 싶은데 코로나 등으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도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많은 당원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하는데요. 진보당 대구시장이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진보당 대구시장 TV. 한 주간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갖고 온 소식은 이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투기 사건. 현수막도 많이 붙였고 또 이미 여야 간의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50억, 퇴직금 산재 다 거짓말인 걸로 들통났고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퇴직금을 받아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50억 사건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잖아요. 신의 직장이겠구나. 그의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이죠. 정말 신의 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픈 현실인데요. 최근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습니까? 예, 저도 정주행 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보면 빚지고 또 가난에 빠진 우리 민초들이 상금을 얻고 서로 물고 뜯고 피를 튀기며 죽고 죽이는 게임으로 몰입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마치 경마장에서 자기가 건 말에 경주 순서를 보며 배팅을 하는 장면처럼 VIP들이 가면을 쓰고 그 죽음의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개돼지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개와 돼지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나 이렇게 짐승 같은 이들이 우리 민초들의 그런 아주 피비린내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화천대유 사건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천대유 사건 사실은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쫓겨나고 밀려나는 그 자리에 수천억 원대, 수조 원대의 그런 투기 이익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지만 특히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죠. 대통령이 되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투기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과 제도를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20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우리 김재현 현 대통령 선거 후보 상임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라면 그 자리에 웃돈을 주고 민간 개발사에 그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을 만들고 또 분양가도 반의 반값으로 제공해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구시도 지금 온통 지금 땅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보유세도 정부도 올린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체감 있게 뭔가 그것이 이 사회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1% 정도의 실효세율로 확대해서 더 이상 집을 사고 파는 투기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정말 야수 같은 VIP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초들이 올바르게 이 세상을 뒤집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진보당으로부터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중에서 숱한 뉴스들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챙겨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뉴스를 꼽아서 동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것은 생활임금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기준이 10,000원이 넘어가고 누구는 기준이 9,000원에서 그쳐야 하는 현실인데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이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내년에 평균 17,300원이 생활임금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대구는 법정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우픈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생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생활임금제였고요.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는 동안 광역시도별로는 다 도입이 됐고
기초자치단체는 240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0곳 정도가 도입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8개 구군 모두가 없다는 사실. 생활임금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겨레 인터뷰가 소개됐더라고요. 부산의 기장군에 사시는 한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던데요. 법정 최저임금만 받을 걸로 기대하고 그냥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다행히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2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임금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원래는 취지 도입 자체가 주거비나 교육비, 문화비 등 좀 윤택하게 해주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에 비해서 살짝 더 많은 정도의 금액이라서 취지를 적정하게 살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그나마 많이 발전했다라는 평이 있는데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대구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구는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기로 했던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2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보당 대구시당 그리고 당원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 같고요. 대구도 더 이상 이 꼴찌 오명 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 꼴찌, 최근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전국 꼴찌였거든요. 이 생활임금제마저도 꼴찌 해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는 이런 꼴찌가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책을 좀 읽고 계십니까? 가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러다가 바로 겨울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독서의 계절 가을이지만 책을 가장 알린 계절이 가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대전환. 이 책은 미국의 몰락을 예고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몰락 얘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몰락 한다고 말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데 이 책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몰락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뭐 제국이라면 로마도 있었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있었고 또 19세기 들어서기 전후 시절에는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서구 유럽조차도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되어 왔는데요. 이들의 멸망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미국의 역사도 앞으로 머지않았다. 그 제국주의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25,000원이네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두껍긴 한데 뒤에 각주가 많아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중고도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